오타니 선수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8월 24일 경기에서 2회에 자진 강판을 하더니 결국 팔꿈치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타니 선수는 이미 한 차례 토미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또 한 번 토미준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리고 당장 내년이 FA인데 많은 팀들은 이런 오타니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유일무이한 존재 오타니의 한쪽 날개가 꺾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정말 투수 오타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야구 역사에 남을 만한 시즌들이 이제 정말 끝일까요? 투수 오타니가 걸어오는 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오타니 선수가 처음 MLB로 넘어올 때는 타자로서의 가치보다 투수로서의 가치가 더 높았습니다.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도 타격을 했었고 그때도 상당히 뛰어난 타자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만 지금처럼 대형 홈런 타자도 아니고 리그를 제패할 만한 타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투수 오타니는 반대죠. 일본에서의 투수 오타니는 다르비슈, 다나카만큼이나 유니크하고 하루빨리 미국에서 오타니 선수가 던지는 공을 보고 싶다라는 게 주류일 만큼 투수 오타니의 배분이 8대2만큼이나 컸습니다. 그리고 오타니 선수의 투수로서의 MLB 유망주 순위는 1위였죠. 괜히 오타니 선수의 포스팅 당시 30개 팀 중 27개의 팀이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팀은 에인절스, NOM이었죠. 어쨌든 그런 기대를 받고 있었던 투수 오타니는 언제나 그렇듯 당연하게 기대에 부응하며 엄청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그중 자신의 선발 2경기 째이면서 홈 데뷔 무대에서 7이닝 1피안타 12탈삼진을 기록하며 홈팬들 뇌리에 오타니의 존재를 각인시켜주기도 했죠. 그렇게 훌륭하게 전반기 시즌을 끝내고 당시 오타니 선수의 기록은 9게임 4승 1패 49.1이닝 ERA 3.10 FIP 3.27이었습니다. 제구력의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갖고 있던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는 MLB에서도 상당히 솔리드함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 한 번 문제가 되었던 팔꿈치 문제가 결국 터지고 말았고 오타니 선수는 토미준 수술을 해야만 했죠. 해서 사실상 2018년 후반기부터 20년까지 오타니 선수의 투수 지표는 없습니다. 오타니 선수에게 이 2년 반이란 시간은 정말이지 길고 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재활 훈련은 그 어떤 훈련보다 힘들고 지루했을 테고 타자까지 겸해야 했던 오타니 선수에겐 더욱더 힘든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타니 선수는 재활에 그치지 않고 투수를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김에 타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타격 메커니즘의 발전과 엄청난 벌크업을 통해 리그 탑급의 타자로 발돋움하기도 합니다. 성실함 하나만으로도 리그 최고일 겁니다. 그렇게 긴 공백을 끝내고 나온 2021년엔 이미 우리가 알듯 그는 레전드 시즌을 보냈고 투타 이도류는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했음을, 그리고 왜 그토록 이도류에 집착했음을 증명해냈죠.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타격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었다면 오타니 선수의 피칭은 지속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전형적인 일본인 에이스 투수의 성질을 보였습니다. 빠른 속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 그리고 간혹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각이 큰 커브. 이게 오타니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만든 자신만의 위닝 레파토리였고 이 투구 패턴으로 빅리그의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리고 첫해 오타니 선수는 가능성과 보완점을 모두 보게 되죠. 평균 97마일의 패스트볼과 최대 102마일이 넘는 패스트볼은 어찌됐든 오타니 선수의 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정도 빠르기는 MLB에서 다소 흔해진 구속이었죠. 그런 결과 2018년 패스트볼 피안타율이 3할 8푼 1위, 피장타율이 0.539, 2021년 패스트볼 피안타율 2할 9푼 1리, 피장타율 0.513으로 좋지 못한 기록을 보이며 MLB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수준의 패스트볼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오타니 선수의 속구의 구질 때문입니다. 오타니 선수의 패스트볼 스피는 2100대로 구속에 비해서 구위가 아쉬웠고 수직 수평 무브먼트 모두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타니 선수는 좌절하지 않죠.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2018년 46.4%, 2021년 44%, 2022년 27.3%, 2023년 32.8%로 패스트볼 구사율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기 시작합니다. 약한 패스트볼을 자주 던지기보다 자신의 구종 중 가장 가치 있는 슬라이더를 강화시키기 위한 피칭으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이건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실제로 올 시즌 오타니 선수의 패스트볼은 스핀, 수직 수평 무브먼트 모두 기존과 비슷했지만 피안타율이 1할 6푼 5리, 피장타율이 0.237로 엄청나게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찾아온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타니 선수의 결정구 스플리터의 감소였습니다.
자이로 구질을 보이는 오타니 선수의 스플리터는 상당히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일본에서도 엄청난 무기였고 오타니 선수의 스플리터가 얼마나 통할 것인가가 일본 팬들의 궁금증이었죠. 이런 스플리터를 첫회 22.4%를 구사하며 피안타율 3푼 6리, 피장타율 0.055, 헛스윙률 56.4%를 만들며 왜 오타니 선수의 스플리터가 무서운지를 톡톡히 보여줬었죠. 부상 복귀 이후인 21시즌에도 변함없이 완벽한 위닝샷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스플리터는 결정구를 던지는 변화구고 이 스플리터가 완전하게 작동하려면 패스트볼이라는 셋업 피칭이 필요한데 이 패스트볼의 구사 자체를 줄이다 보니 자연스레 스플리터의 구사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현재 6.4%까지 스플리터 비중이 감소했죠. 물론 이 감소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팔꿈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를 동시에 다 던지기엔 투자 팔꿈치에 무리를 주는 구종이기에 분명히 리스크가 있으면은 틀림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 위닝샷의 감소는 오타니 선수의 세컨 구종이었던 슬라이더가 그 자리를 완벽히 대체하게 됩니다. 오타니 선수는 22시즌부터 확실히 슬라이더 피처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의 슬라이더가 특별할 수 있다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스위퍼라고 별도로 불리는 바로 이 구질 때문이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스위퍼는 특별함을 갖고 있습니다. 타 선수들의 스위퍼에 비해서 2인치 정도 횡적 움직임을 더 보이고 4인치 정도의 종적 움직임을 적게 보이죠.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횡의 무브먼트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 변화구를 던졌습니다. 이 스위퍼는 2022 시즌이 최고조였는데 85마일로 던지며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궤적으로 타자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983개를 던지는 중 피안타율 1할 6푼 5리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오타니 선수의 아이덴티티가 되며 메이저리그 스위퍼 열풍의 선봉장이 되죠. 특히 이미 많이 바뀌었지만 2023 WBC 결승전 마지막 트라우트과의 승부에서 삼진 공을 잡는 이 스위퍼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공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대단했죠. 그리고 이 스위퍼는 2023 시즌에도 35.1%의 구사율로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이면서 37.8%의 삼진율을 보이는 결정구까지 담당하는 그야말로 오타니 선수의 전천후 무기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는 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패스트볼만큼을 보완하기 위해 구속을 감당해줄 구종을 계속해서 추가해갑니다. 커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스위퍼와 패스트볼 사이에 빈 구속 공간을 채우면서도 자신의 패스트볼 약점을 적극적으로 커터로서 메꾸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궤적을 보이는 오타니 선수의 커터는 꽤나 유용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아직 컨트롤이 완전치 않아 가운데 몰리는 공들이 덜어나와 장타를 맞는 것을 제외하곤 말이죠. 그리고 올 시즌은 투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감소된 스플리터를 대신해 하강 무브먼트를 보이는 구종으로서 활용하죠. 조금 덜 떨어지지만 덜 위험한 그만의 또 다른 레파토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덕목이죠. 이렇게 오타니 선수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자신만이 가진 특별함을 살려 타자 오타니와 함께 역대급 시즌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도한 스위퍼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WBC까지 모두 소화한 일정이 문제였을까요? 투타 모두 하기에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문제였을까요? 또다시 팔꿈치 인대 파열이라는 파멸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만약 재활치료로 완치될 수 없다면 오타니 선수는 토미준 수술을 받아야 할 겁니다. 물론 토미준 수술을 2번 받는다고 해서 복귀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토미준을 2번 이상 받고 투수로서 커리어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건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길고 긴 재활 기간을 거쳐야 하며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공을 다시 던질 수 있다는 보장도 할 수 없죠.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이런 부상을 당한 것도 그리고 다시 이런 엄청난 시즌을 보지 못할 수도 있나? 라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오타니 선수가 다시 마운드 위에서 포효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다시 보고 싶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부상 쾌유를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